5억 원이 넘는 조합원 분담금을 부를 했지만 매매가가 덜 좋은 지역만 보면 집을 보는 안목이 잘하기가 어렵죠. 진짜 무촌이에요. 나는 이촌동에 이런 1층 상가에 상점들 있잖아. 이런 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바벌샵이야. 그럼요. 레미안 찰리투스는 용산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고 1대1 재건축했죠. 그래서 여기가 56층이야. 56층. 그래서 여기만 홀로 이렇게 높게 우뚝 솟았잖아요. 2006년에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때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서 이제 용산 지구가 35층 일괄 룰에서 벗어나서 50층 지을 수 있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건축계획 받고 건축 심의 받고 해서 지어진 게 렉스리죠. 요 옆에 여기 공원이 이제 기부 체납한 공원이에요. 15년 7월에 입주했고, 내가 이제 입주 당시에 셀리투스가 한강변에서 이제 50층 넘는 것이 거의 독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입주할 때 보러 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2015년 거의 10년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20억을 넘을 것인가, 요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빠숑님이 셀리투스는 이제 20억을 넘어서 30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다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들 많이 놀랐죠. 이게 과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30억을 넘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20억조차 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랬었는데, 2024년, 그러니까 입주 10년이 채 안 된 지금 여기가 전용 124제곱미터예요. 지금 전세가가 22억이 넘어가고 있고, 매매가가 최근에 한 53억에서, 그러니까 예전 입주 당시에 17억? 18억?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그럼 몇 배야?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 그쵸? 10년 사이에 강남 아파트, 용산 아파트 뭐 3배까지 혹은 그 이상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아파트가 되게 투자 로직이 단순한 것 같아. 좋은 집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된다인데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르엘 이촌이죠.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에서, 그 전에 이촌 현대아파트였는데, 동부이촌동이 뒤쪽 경의중앙선 라인 끼고 철도길과 이 한강변, 요렇게 이제 크게는 2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철도길 끼고 있는 뒤편 라인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 넘어가는 요 한가람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라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750세대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수평 증축 리모델링으로 진행해요. 앞뒤로 이렇게 넓게 더 크기를 키워서 진행하는 거고, 별동이 들어갑니다. 별동. 그래서 별동으로 진행하는 곳들을 이제 일부 분양을 진행해서 곧 분양 예정입니다. 아직 분양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죠.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랜덤으로 동호수를 추첨을 하죠.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은 제자리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이제 필로티 한 층 높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단지들의 동향, 층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매수하는데 아주 큰 요인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동향층 그리고 알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 옛날 아파트는 천장이 2200에서 이제 조금 오차 1, 2cm 이런 데가 많고, 요즘은 이제 2300이 가장 노멀하고 2300, 그다음에 약간 높게 짓는 곳은 강남 아니고 2400까지 그렇게 짓고, 근데 2400만 돼도 천장이 되게 개방감이 있어 보여요. 이제 고급화하는 곳들은 천장이 2600, 이거는 진짜 개방감이 크죠. 천장 2600, 그다음 우물천장까지 하면 2700, 천고가 높으면 같은 면적이어도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천고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아서포, 그리고 서울 포레스트. 거기는 천고가 3m잖아요. 그래서 3m여서 아주 좁은 면적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는 공간감이, 개방감이 굉장히 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천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세대 내에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이촌 르웰 같은 경우에는 층고의 답답함, 뭐 어떤 구조의 조금 불편함,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촌동이기 때문에. 이촌동이 사실상 이제 뭐 동부 이촌동이라고 하는데 서부 이촌동도 있고, 근데 동부 이촌동 사시는 분은 꼭 동부를 넣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수원 광교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수원 산다고 안 하고 광교에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송도 사시는 분이 나는 인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송도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동부 이촌동 사시는 분들이 동부 이촌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죠. 아무래도 서부 이촌동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되게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다 뚫었다. 삼익상가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세요. 삼익상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외제미제, 일제 물건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워낙에 부촌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거리가 짧잖아요. 동네 안에서 모든 자급자족이 다 이루어져서 흔히 말하는 약간 섬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물자가 다 있고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너무나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큰 장점 같아요. 안에서 종합병원도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진짜 상가 진짜 크네요. 여기 지하상가도 그렇고 알차게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동부이촌동이 대체적으로 대형 평형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강촌이나 한가람이나 뭐 중소형 평형이 또 이렇게 한번 쫙 들어왔었죠. 동부이촌동이 1960년대 후반에 공무원 아파트 A, B지구, 그리고 민영 아파트 A, B지구가 조성이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 아파트, 지금의 외인 아파트가 저거지, LG자이를 재건축하기 전에가 외인 아파트였고, 한강맨션, 삼익, 렉스, 셀리트수가 된 렉스 아파트, 이런 게 이제 지어져서 70년대 여의도랑 함께 동부이촌동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된 거죠. 경의중앙선 따라서 이 뒤쪽 라인에 있는 지금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공무원 아파트 A, B지구, 그 다음에 민영 아파트 A, B지구였어. 그래서 한가람, 강촌, 대우, 코오롱, 이촌, 이렇게 4개 단지가 된 거야.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입주를 했네요. 요 안에 이 항아리 상권이지 뭐, 항아리 상권. 98년도부터 2000년대에 들어온 강촌, 한가람, 대우, 코롱, 이천, 이런 단지들이 이제 벌써 20년 차가 넘어가면서 세대수가 많아졌잖아요. 세대수가 훨씬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조금 더 또 활성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하면서 조금 더 생기 있는 것 같아요. 동부이촌동이 대체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나마 젊은 분들이 좀 동부이촌동에 매수 해볼까 하고 고민하는, 아무래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인 뭐 한가람이라든지 코오롱, 그다음에 대우, 강촌 이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좋아, 지도 좋아. 근데 진짜 이게 다다? 맞아요. 거의 동부촌동이 이게 다야 거의. 낭만이 있네. 한가람, 강촌, 코오롱 이렇게 일기재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98년도부터 입주해서 이렇게 20층이 넘는 중고층 재건축 아파트로 지어졌고, 그 아파트들이 벌써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연한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된 70년대에 입주한 저층의 아파트들이 뭐 한강 맨션, 왕궁 아파트, 뭐 반도, 미주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인 아파트, 렉스 아파트는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진짜 속도 싸움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첼리투스는 진짜 좋은 기회,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되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 사업 진행이 정말 빠르게, 입주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고, 물론 1대1 재건축이어서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5억 원이 넘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를 했지만, 지금 매매가가 40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저층 단지들의 재건축도 되게 기대되는 지역이고, 노년대도 열심히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뒷단지들, 리모델링 단지들의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곳이 또 이촌 르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내 완전 노른자 핵심지의 주거지역이죠. 반포, 방배 이런 쪽으로 키즈들이 많이 갑니다. 그 급지라는 게 좋은 지역에 살아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 챌린지에서 용산을 많이 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기를 다르게 해서 오는 이유가 루트도 조금씩 달라지죠. 좋은 지역을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지역을 많이 보고, 내가 돈이 없다고 맨날 하위급지, 덜 좋은 지역만 보면 집을 보는 안목이 자라기가 어렵죠. 그리고 직접 상급지를 밟아보면서 왜 비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임장 챌린지 열심히 해주세요. 동부이촌동이 모든 입지 가치에 있어서 상위 그룹이야. 상위 그룹.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막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다 살기 좋은 교통도, 환경도, 학군도, 그렇죠? 그렇네. 정우도 76평형부터 106평형까지구나.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촌동이 진짜 무촌이야. 일반 아파트로 100평형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 그 당시.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아파트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고급 맨션이 진짜 많다. 여기서 그냥 미국 같아. 이런 맨션들은 다 한강자이가 지금 벌써 22년 차야. 그럼에도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있지. 그렇지?
근데 한강다리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다리를 외우자가 아니라 그 한강을 기준으로 우리 서울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강남, 강북. 네. 한강 이남 쪽과 그다음에 북쪽에 연결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면은 여기 동부이촌동은 흑석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흑석 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기 아크로리 마인 보이네. 그러니까 흑석 쪽하고 보이는데 이제 각각의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면 옥수동에서는 바로 어디가 나오는지, 그리고 동작대교에서 건너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지역을 연계해서 좀 입체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한강다리 퀴즈를 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두 문자를 따서 외우더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숙제를 내어드린 취지와 무색하게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외우고 계신데, 우리가 뭐 학위를 따기 위한 거, 지리 공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지도가.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관동 종점입니다. 예전에 여기 버스 정류장에 종점이 있어서 이제 보관동 종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쪽 기준으로 한남 4구역, 그리고 여기는 한남 3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분기되는 지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남 3구역은 이주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구역과 4구역 단계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강로인데, 보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4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강로가 한남뉴타운 중에서는 이렇게 2차 양쪽 차선, 2차선 각각 1차선씩 2차선인데, 여기가 이제 대로에 속하죠. 한남뉴타운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이곳을 기준으로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3구역과 화학수역까지 가는 구역. 한남 3구역이 문제가 됐던 게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재건축은 뭐 지분 쪼개기가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쪼개기가 많아지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나가 한남 4구역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낡은 허름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그리고 뭐 한강도 잘 보이고 아파트인데 재개발을 한다, 구역에 섞겠다, 그럼 너무 좋은 거, 몸테크하기 너무 좋은 거지. 몸테크라고 하기도 되게 그런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만 고치면 일단 주차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에만 고치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하고 비슷한 게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이제 한강변, 강변에 있는 4개, 5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22억에서 25억 정도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일단 성수 1, 2, 3, 4지구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재개발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투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